안녕하세요. 대원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 성광밴드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격변의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시장의 관심도가 다시금 올라올 수 있는 시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글로벌 LNG 벙커링 인프라 개발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LNG 관련된 모멘텀은 일단은 뿌리로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격변의 시기인 만큼 고환율에 대한 기조 그리고 고유가에 대한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조선 기자재 업체들은 상승 탄력을 받는 게 지금까지 패턴성 흐름이었죠. 그래서 이 관련된 사항 함께 알아보고, 조금 다른 시선이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에너지주들이 굉장히 뜨겁죠. 성형밴드도 이 에너지주에 맞춰서 좀 시장의 수요를 받을 확률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야기, 연기금과 누적 배수세 이 부분이 어떤 의미를 함축하는지까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성광밴드 가격적인 흐름세부터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뻔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성광밴드 같은 경우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창 조선업 슈퍼사이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그만큼 증시에서 조선주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컸던 시기였습니다. ETF도 만들어졌죠. 조선 관련된 ETF도 그만큼 수요를 받으면서 상승을 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뒤로는 다소 조선주들도 이 약세에 대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성광밴드도 마찬가지로 조선 기자재 업체이기 때문에 관련된 하방 압력을 받았던 상황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24년 4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반전에 대한 구간을 만들어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주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가격의 이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 큰 그림으로.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 성광밴드 같은 경우 지금까지 좀 패턴도 그렇고 현재 새로운 주가 상승에 대한 근거를 봤을 때 모멘텀이 좀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동해 석유 시추 관련된 테마로 인한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겠죠. 또 다른 방법은 기자재,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이 에너지 관련된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조선 관련된 모멘텀이 가장 보편적인 지금까지의 근거였죠. 자, 그리고 나서 최근에 시추 관련된 테마가 형성이 되었고, 이 부분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에너지주가 지금 시장의 강세죠. 전력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실제로 전력기기, 변압기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해줬고, 그리고 나서 원전 종목들도 상승을 해줬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까지 상승을 해주고,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들도 한 번씩 움직였습니다. LNG가 뭐랑 관련이 있죠? 액화 천연가스랑 관련 있죠. 천연가스가 움직인다라고 하면 LNG 관련된 종목들까지 들썩이는 모습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광밴드는 다양한 주가 상승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또 다른 매력적인 포인트를 좀 찾아봐야겠죠. 사실 24년 12월에 이 컨센 전망을 했을 때 지금보다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1분기 실적이 나와주면서 전반적으로 하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BPS 자체가 주당순 자산 가치가 18,000원 정도를 예상을 합니다. 기업의 주당순 자산 가치가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 가격적인 부분과 비교를 했을 때, 주가 비교를 했을 때 괴리가 나는 구간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밸류 프로그램을 인해서 은행주랑 증권 관련된 종목들도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PBR, 저 PBR 관련된 테마가 다시금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성광밴드도 그에 탑승하면서 좋은 흐름세까지 야기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은 글로벌 해운 업계도 그렇고 조선 업계도 그렇고 결국에 탄소 중립이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액화천연가스를 선택한 것이 바로 친환경 때문에 그렇죠. 이에 맞춰서 해상위에는 LNG 선박이 대거 등장을 했고, 그만큼 LNG 벙커링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 국내 LNG 인프라가 전 세계 시장에 비해 미약하다는 분석이 나와주면서 LNG 벙커링이 신사업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LNG 연간 소비량은 증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LNG 모멘텀은 변화하는 산업 구조상 꼭 필요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옆 동네에 보면 유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죠. LNG 수요 증가에 가장 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게 유가이기 때문에 유가 흐름세도 봅니다. 유가는 전일 상승에 대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유동성이 시장에 들어왔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CPI 지표가 하락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거죠.
지난 미증시를 계속 봤을 때 고용 지표도 냉각되고 있고 물가도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로 CPI 둔화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게 만들었던 근거다. CPI가 둔화되니까 이제 금리는 하는 거 아닌가라는 분위기 때문에 원자재 시장으로도 돈이 들어와 주면서 유동성 때문에 유가도 지금 상승 탄력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실제로 중동에 대한 리스크가 지금 아직 해소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반기 전쟁에 대한 격변의 이야기가 좀 나와주게 된다라고 하면 유가가 다시금 90불 초반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고유가에 대한 최대 수혜주가 또 조선 기자재이기 때문에 성강밴드도 하반기 좋은 흐름세 가능성 존재한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고유가 기조가 지속이 되면 시장에서는 안전한 걸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자산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니까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이런 관련된 모멘텀으로 고환율에 대한 수혜주를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모두 걸쳐 있는 게 성광밴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게 중국의 제조업 지표인데 7월 12일부터 무역수지 소매 판매 단계를 거쳐서 제조업 지표까지 쭉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역수지가 잘 나온다라고 하면 소매 판매도 잘 나올 수 있겠죠. 제조업 지표도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겠죠. 제조업 지표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면 기름 수요 증가하고 유가 상승, LNG 수요 증가까지 모두 연결됩니다. 고유가에 대한 기조가 진행이 되면 이 부분이 바로 고환율까지 연결이 되면서 고유가랑 고환율에 대한 수요주가 어딘가 이러면 조선 기자재 업체를 뽑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특히 하반기 실적 시즌에 도입되면 조선 업체들은 다시금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성과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강밴드도 관련된 흐름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LNG 있죠. 에너지 관련된 순환매가 돌면서 천연가스 쪽으로 수요가 몰린다라고 하면 천연가스 그 다음에는 뭘까를 봤을 때 LNG 관련된 종목들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주봉으로 다시금 살펴보려고 하는데 결국에 현재 21선 구간에 있다. 121선 구간에서 계속해서 윗꼬리가 달렸죠. 이렇게 이 저항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121선 구간에 대한 돌파 여부가 가장 큰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돌파하면 상방은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건데 주가 상승에 대한 트리거는 다시금 요약을 드리지만 우선 전통적인 조선 관련된 사이클 이 부분을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시추 테마 있죠. 시추 테마 한 가지 더 보면 에너지 관련된 순환매에서 LNG 쪽으로 넘어왔을 때 이때 성강밴드의 가격 역시 주가 역시 상승 탄력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이 고유가와 고환율에 대한 기조를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하반기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때문에 매크로적인 부분 여러분과 계속해서 공유할 예정에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금일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